오늘 수업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개체라는 거를 공부해 볼 거예요. 개체. 개체라는 게 뭐냐 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개체. 오브젝트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도형, 차트, 이미지, 다 사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 중에서 글자도 하나의 개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개체야. 우리가 윈도우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윈도우라는 프로그램. 윈도우가 처음에 없었다가 윈도우가 개발이 됐잖아요. 윈도우는 창을 형태로 보는 거죠. 창 형태로. 예전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한글 2010을 하다가, 한글을 하다가, 인터넷을 해야 될 때는, 얘를 종료해야 돼요. 내려놓는 게 아니라 종료하고, 인터넷을 실행해. 인터넷 하다가 한글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럼 인터넷을 종료하고 다시 한글로 가야 돼.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쉘이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지 말고 내려놓고 하자. 그냥 그러려니까 메모리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메모리 관리 기법이 이제 바뀐 거예요. 정책이. 그러다가 이제 윈도우가 등장하고 나니까 윈도우 내에서는 하고 싶으면 내려놓고 다른 거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윈도우는 그거를 타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냐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개체들을 관리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면 여기 보시면 표 작업하는 것도 개체고요. 차트 작업하는 것도 개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형 그리는 것도 있고 그림 가져오는 것도 있고 그리기 마당도 있고 글맵시도 있고 뭐 수식 기능도 있고 동영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개체예요. 왜냐면 키보드로 글자 쓰는 거 위에 별도로 떠다니잖아. 차트도 떠 있는 거고 따로 겹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개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양식 개체 이런 것도 있어요. 명령 단추 넣기 이런 거. 라디오 단추라는 게 뭐예요? 라디오 단추. 명령 단추라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회원 가입하려면 가입하기 버튼 눌러서 성별을 물어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고르는 거.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게 라디오 단추예요. 그 다음에 선택 상자는 뭐냐면 취미상을 고르시면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잖아요. 다중으로. 그게 선택 상자고요. 그 다음에 목록을 보여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목록.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고 최종적으로 가입 버튼 누르면 이제 그게 전송이 되잖아요. 그게 명령 단추예요.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런 거를 다 하려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아주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개체라고 있어요. 개체. 입력에 가보면 입력을 클릭하면 나오는 메뉴 말고 입력 옆에 있는 펼친 목록 메뉴. 입력 옆에 내려가는 화살표 있잖아요. 걔를 누르시면 개체라고 있거든. 글상자도 개체고 글맵시도 개체고 차트도 개체고 다 개체인데 여기 OLE 개체라는 것도 있어요. OLE 개체를 누르면 별게 다 나와. 여기서 엑셀도 가져올 수가 있어. 아래 한글에서 엑셀을 가져와. 포토샵 포토샵 처리를 해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고 엑셀에는 워크시트나 엑셀에는 차트를 가져올 수가 있어. 파워포인트에 있는 슬라이드를 가져올 수가 있어. 아래 한글인데 그러면 당연히 엑셀에서도 아래 한글 가져오는 기능이 있든지 하겠죠? 네. 이게 개체예요. 이게 윈도우의 기능이야. 마우스를 편리하게 쓰겠다라는 기능도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어렵죠 사실은. 특히 개인적으로 저는 한글에 있는 차트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엑셀 차트에 없는 기능도 있어서 좋은 건 있는데 엑셀 차트가 편하더라고. 그러면 아래 한글에서 엑셀 차트를 불러와. 여기는 엑셀 차트를 불러와 이렇게. 그러면 여기 엑셀 차트가 들어와. 이건 엑셀 화면이잖아요. 엑셀 화면. 엑셀 화면에서 차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요 이게 엑셀 화면으로 바뀐다고. 여기 엑셀이잖아 지금. 그럼 여기서 이 차트 자체를 엑셀로 처리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화면은 한글이지만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개체는 엑셀 개체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엑셀을 또 알아야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개체라는 거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지금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입력에 가시면 여기 그리기 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왼쪽에 도형도 있어요. 도형. 여기 도형이요, 글상자가 있고요, 네모하고 동글뱅이하고 직선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오각형도 없고 삼각형도 없잖아요. 파워포인트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자, 파워포인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파워포인트는요, 버전에 상관없이 여기 도형을 보시면 보세요. 굉장히 다양해요. 오각형도 만들고 육각형도 만들고 뭐 팔각형, 칠각형도 있고요. 뭐 17각형 이런 건 없겠지만은 기본적인 이런 도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파워포인트는 있는데 한글은 없느냐? 그리기 마당에 가면 다 있어. 여기 있잖아, 이런 거. 기본 도형 그룹에 가면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바로 넣기라는 거를 선택해 놓으셔야 돼. 바로 넣기. 바로 넣기. 네. 여기 바로 넣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얘를 선택해 놓으면 얘가 없었을 때는 타원을 선택하고 넣기를 눌러서 그리고, 다시 다른 도형 그리려면 다시 그리기 마당을 호출해서 또 사용해야 되는데, 바로 넣기가 선택되어 있으면 제가 2등변 3격을 선택하고 그리면 그려지고 얘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귀퉁이에다 놓는 거야. 귀퉁이에다. 여기 보면 웃는 얼굴 이런 거 그리면 바로 그려져요. 이렇게. 넣기를 클릭하는 게 예, 바로 넣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블록 화살표라든지 순서도라든지 설명선이라든지 전통 농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얘를 선택해 놓고 얘를 클릭해 한번. 그리고 여기다 클릭하면 굉장히 커져요. 얘를 선택하고 여기다 클릭하면 이렇게 커지는데, 내가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드래그하면 그려지지. 여기 보면 전통 물건도 있어요. 미풍 양속도 있단 말이에요. 미풍 양속. 미풍 양속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세배하고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커져. 그럼 얘를 줄이면 되지. 조절점에서 줄여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묘가 하는 거를 선택하고 여기다 이렇게 드래그하면 성묘 비율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차전놀이라든지. 이게 파워포인트로 말하면 클립아트라고 해요. 클립아트. 조각 그림들. 클립아트가 네, 클립아트라는 게 2010 버전까지 지원을 하다가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는 2013서부터는 클립아트라는 용어를 뺐어요. 왜냐면 거기 나오는 그림들이 별로 멋있지가 않아.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그냥 그림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거로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한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군자, 속담, 불난데 부채질한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거 사과나무 이게 뭐지? 이 사과나무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 애호박의 뭐 말뚝박기라든지 이거 이런 그림들이 있단 말이야.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과나무에 배열렸나래요. 사과나무에 배열렸네 그거. 그 다음에 12지 전통 토끼, 용, 뱀 뭐 이런 거 있죠? 음식, 전래동화, 이러한 조각 그림들이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공유 클립아트라고 있어요. 공유 클립아트. 그리기 조각 말고 공유 클립아트를 누르면은 경제활동, 과학, 균형, 뭐 동참, 명절, 기념일 이런 거를 가져봤을 때 문화유산 그러면 경회로, 그럼 경회로 그림이 이렇게 뜨거든. 이거는 이제 사진 형태로 뜨는 거예요. 그림 형태로. 얘는 주변이 투명해요. 예, 그리기 조각은 투명한 형태로 드는데 공유 클립아트는 메꿔지는 형태예요. 메꿔지는 형태. 우리 파워포인트의 클립아트도 투명한 그림 이미지가 있고 주변에 투명한 이미지가 있고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도 있고 사진도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약도 같은 것도 그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로 약도 만들려면 시간 걸리고요. 그냥 네이버에 있는 지도를 캡처해서 가져오는 게 제일 편하지. 그럼 이 그림들은 저
이거요? 네. 이거 여기서 제공해 줬잖아. 제공해서 썼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이제 다 그렸다고 치고 이제 얘를 닫으면 되는데 문제는 얘를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을 못 해요. 한꺼번에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고요. 이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 놓고 상단에 보면 개체 선택이라고 있어요. 네. 개체. 지금 파일서부터 도구까지 있는데 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미지에 대한 속성이 대화 상자가 뜨고 얘를 더블 클릭하지 말고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도구 옆에 이미지에 대한 메뉴판이 하나 열리거든요. 거기 가면 개체 선택이라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 메뉴가 안 열리죠. 이 개체를 선택해야 이 개체와 연관된 메뉴가 뜨는 거니까 거기에 개체 선택을 누르면 이땐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올가미로 변해요. 개체 선택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면 개체 선수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네. 이 중에 뭔가를 하나 선택을 하면 얘 개체 선택이 메뉴가 열릴 텐데 요 기능은 2010이든 2016이든 간에 똑같아요. 그런데 얘를 클릭을 하면 자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테두리가 그려져 있잖아. 예. 그럼 선택됐다는 거고 예.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제가 됐을 때는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되는데 개체 선택을 누르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가 다르잖아요. 예. 얘가 확대가 되면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 올가미가 요렇게 쫓아다니거든. 그게 올가미.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마우스로 이렇게 이 주변을 이렇게 드래그하면 예. 여기 이제 여러 개가 선택되는 거지. 그리고 지워버리는 거지. 지울 때는 엔터요? 자, 네모를 선택하고 뭐 동글뱅이를 선택하고 이렇게 했는데 얘를 여러 개를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또 클릭하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는 되게 많았잖아 이런 거. 네. 그러면 얘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얘 또 클릭하고 하려면 이게 그러다 딴 데 클릭하면 클릭하다가 엉뚱한 데 클릭하면 해제가 돼 또. 그러니까 난 얘만 지우겠다고 하면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되는데 이 많은 거를 다 선택하고 지워야 될 때 그럴 때는 뭔가를 하나 선택해야 돼.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개체 선택이라는 메뉴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 선택하고 나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새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올가미를 여기다 이렇게 씌우면 요 올가미 안에 이제 완전히 포위된 안에들 네. 얘들이 선택이 되고 딜리트 누르면 이제 고기가 지워지. 아하. 아, 다 지워졌네요. 음. 네. 뭔가를 하나 선택해 놓고 개체 선택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우리 꽃 그리는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꽃. 다섯 이파리 꽃을 그리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는 원을 가지고 요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우리 삽입에 가면 입력이라 메뉴 가면 여기 원형이 있잖아요. 원. 네. 원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꽃잎파리처럼. 그리고 요에 연관된 메뉴는 위에 있어요. 여기 연관된 메뉴가 있어서 여기가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하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채우는 거를 무슨 색으로 채울 건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때 면색은 뭐 녹색 계열로 가자 이거죠. 녹색 계열로 가고 선은 테두리가 없어요. 선 없음으로. 이파리가 녹색이니까 꽃잎 색깔이 녹색이니까 면색을 녹색으로 하고 테두리 선이 보이면 보기 싫을 것 같아서 테두리 선은 종류에 가서 선 없음을 해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냥 색깔 칠한 거예요. 색깔 칠한 거라고. 그럼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끌고 가면 복사가 되거든요. 얘를 끌고 갈 때 끌고 가면 이동이잖아요. 그냥.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끌고 가면 복사가 되거든. 아, 진짜 그러네요. 그냥 어떤 거든지 드래그하면 끌고 가면 이동이 되는 거죠. 네네.
아, 우리 글 쓸 때도 그랬잖아. 블럭 잡아서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동이 됐잖아. 얘는 블럭을 잡아도 되고 하나를 선택해갖고 끌고 가니까 이동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끌고 가니까 복사가 됐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배열을 대략 맞춰놓고 얘를 회전할 거야. 그런데 꽃잎파리처럼 이렇게 펼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를 선택해 놓고 여기 보면 회전이라고 있거든. 상단에. 개체 회전. 그럼 얘를 여기다 잡고 이렇게 돌리면 회전돼. 얘도 이렇게 놓고 개체 회전 눌러가지고 얘를 이렇게 여기 개체 회전 다시 보세요. 요 내규팅이 있잖아요. 내규팅에다 갖다 대면 이렇게 동글뱅이로 변하거든.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거든.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또 점이 하나 있는 건 중심축이기 때문에 건들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요걸 이렇게 놓고 마찬가지로 얘도 회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회전하고 얘도 한번 회전시켜 놓으면 회전 명령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파리 5개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잖아. 얘를 한번 개체에 가서 회전 명령을 걸어 놨잖아요. 네. 그럼 회전을 시키고 나서 다른 개체를 클릭하면 얘도 회전이 가능하고 다른 데를 클릭해서 다른 데를 클릭하면 이제는 클릭하고 와도 개체 명령이 해제된 거지. 회전 명령이 해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다가는 원을 하나 그릴 거예요. 원. 이렇게 하얀색을 여기다 똑같은 원인데 얘는 그냥 평범하게 원을 그리자고. 대신에 얘는 더블 클릭을 해서 물론 여기도 있어요. 선 스타일에 가서 선 종류를 없음으로 해도 돼. 여기에서 여기 선 종류라고 있잖아요. 선 종류, 선 스타일, 선 종류에 가서 요 빨간 거 선 없애기. 음영이 뭐냐면 색깔을 음영은 이제 음영 말 그대로 음영이고, 그 다음에 칠하기는 페인트 통이 있어요. 가서 눌러주면 이렇게 되지. 요 페인트 통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색깔을 칠할 수도 있고, 선 모양은 여기서 하면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채우는 색깔을 뭐로 할 거냐, 선은 없앨 거냐 하는 것들. 그림자도 여기 있어요. 음영. 그림자 이렇게 넣는 게 나을지 안 넣는 게 좋을지는 선택하시면 되겠고, 예. 그럼 요렇게 꽃잎파리가 모양이 나온 거잖아. 그러면 얘를 보세요. 얘를 하나 선택해서 개체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블럭을 잡았잖아.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얘를 한꺼번에 또 가져가면 어떻게 돼? 또 복제가 되지. 파워포인트는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드래그하잖아요. 그럼 드래그하면 얘가 블럭이 잡혀요. 파워포인트는 글 쓰는 것서부터 다 개체야. 공중에 띄워놓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글 프로그램은 기본이 글자 쓰는 거거든. 기본이 글자 쓰는 거기 때문에 글자를 블럭 잡을 땐 드래그지만, 이렇게 글자 놓고 이렇게 하면 드래그지만, 이런 개체를 선택하려면 개체를 선택했다는 명령을 걸어서 블럭을 잡아야 요 개체가 블럭이 잡히는 거예요. 글자는 블럭이 안 잡히거든. 그리고 블럭을 깨트리려면 ESC 키 눌러도 되고, 아니면 개체에서 다시 눌러도 되고. 그럼 이제 요거를 색깔을 바꿔주면 다른 꽃이 되잖아요. 이파리가 요렇게. 근데 우리 책에 왜 네이버 화면이 열렸지? 자, 지금 62쪽에 보니까 꽃잎파리 원을 하나 그렸잖아요.
책에 보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조절점을 이용해서 각자 조절을 좀 하시고 크기나 뾰족한 정도를,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요렇게 선을 없앨 건지 선을 두 줄로 넣을 건지, 두 줄로 넣으면 안 이쁘잖아. 그래서 선 모양을 없앨 건지,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을 뭐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선 스타일에 가서 선 종류를 한 줄로 할 거냐, 선 종류를 없앨 거냐, 여기서도 가능하고, 예전 버전은 이게 없었어요. 아래 버전에서는. 근데 이제 상위 버전에 가서는 요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메뉴판에서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채우는 색깔도 여기서 고르면 되죠. 이렇게 고르면 되죠. 근데 보시면 지금은 동일한 색깔을 넣었으니까 어느 게 먼저 그렸는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그린 개체가 밑에 깔리는 거는 컴퓨터의 원칙이에요.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뭐든지 간에 먼저 작업한 거, 포토샵도 그렇고 먼저 1순위로 작업한 게 밑에 깔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얘를 나는 위로 올리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여기 메뉴판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도 있어요. 순서 앞으로, 뭐 맨 앞으로 이런 거, 아니면 얘를 맨 뒤로, 앞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만 앞으로 오는 거야. 순서대로만 앞으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먼저 그려졌고 이거 그려지고 이거 그려지고 이거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 순서를 내가 맨 앞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맨 뒤로 보내버리면 저 밑에 깔리는 거고. 그 다음에 64쪽에 보면은 꽃잎알이 회전한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회전 명령을 걸어서 회전을 시키고 나면 그 다음 개체를 선택해도 회전 명령이 유지가 되는 거고, 다른 데를 클릭했다가 오면은 그 개체 명령이 깨지는 거고, 다시 그때는 회전 명령을 걸든지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이런 개체를 제가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대하면 이상하게 확대됐죠? 왜냐면 이하고 얘는 이렇게 확대하면 길어져요. 얘는 확대하면 넓어지고요. 얘는 확대하면 따로 놀잖아. 그래서 개체를 이렇게 선택한 후에 얘를 묶어야 돼요. 그룹으로 묶으면 한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축소하더라도 이렇게 되고, 확대하더라도 이렇게 확대가 되죠. 아까는 얘를 이렇게 확대하면 이상하게 되죠. 당연히 따로따로 놓잖아. 6개가 따로 노는 거야. 근데 얘를 그룹을 진단 말이야.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개체 묶기 그룹을 해도 되고, 그럼 덩어리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렇죠? 덩어리가 하나가 됐잖아요. 이렇게. 얘가 이제 하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얘를 조그맣게 줄이면, 얘는 그룹에서 아까 빠졌나 보다. 다시 그룹. 자, 이제 줄이면 같이 줄어들고, 크게 하면 같이 커지고 그런 거지. 다시네. 회전할 때 어떻게 옆으로 사선으로는 어떻게? 회전하는 거요. 회전이라는 명령을 누르시면 그 밑에 5가지 메뉴가 있는데 개체 회전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귀퉁이 모서리에서만 회전이 돼요. 이때 요렇게 갖다 대면, 그 동글뱅이에다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이때 누르고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편하신 대로 돌리시면 돼요. 안 되세요? 이거를 이렇게 회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울 거예요. 지울 거. 통째로 지우고요. 통째로
통째로 지우려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빠르게 지우면 통째로 지웠지 뭐. 보세요. 제가 3개를 지웠는데 이 글자는 블럭 잡아서 지웠고 얘는 클릭해서 지웠고 클릭해서 지웠어요. 이걸 빠르게 돌리면 한꺼번에 지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다시 얘하고 얘를 어떻게 지우면 돼요? 개체 선택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블럭을 잡으면 블럭 안에 2개가 보였을 때, 여러 개가 보였을 때 딜리트 누르면 한꺼번에 지워지는 거죠. 자, 글상자도 있고 직선도 있고요. 곡선도 있어요. 호. 입력에 가면 호라고 있어요. 예, 얘를 이렇게 들여가면 이렇게 생겨. 호. 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선을 그리면 활이 되는 거고, 얘를 기역자처럼 꺾어주면 부채 모양이 되겠죠.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선에서 부채꼴로 바꿔라 그럼 부채꼴이 돼요. 더블 클릭을 해서 선 활 모양을 바꿔주면 이렇게 활 모양이 되지. 이렇게 그려지는 활. 그리고 호는 뭐야? 호는 그냥 둥그런 것만 보이는 거고. 선생님 그게 자꾸 들어가요. 참. 이 책에서도 그렇고 더블 클릭을 하면 선 모양을 가지고 부채꼴로 할 건지 활 모양으로 할 건지를 하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거는 선 색깔이죠? 네. 선 색깔이고 여기는 선 스타일이죠. 그렇죠? 네. 파선이냐 점선이냐 아니면 이렇게 두 줄이냐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굵기를 굵게 할 거냐 얇게 할 거냐 하는 거 있고, 화살표 모양은 아직 화살표는 이럴 거예요. 양쪽에 선이니까 화살표를 그려 넣을 거냐, 이렇게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오. 근데 그게 없네. 활인지 부채꼴인지 이런 거. 그건 천상 더블 클릭하면 여기 있으니까 부채꼴 그럼 부채꼴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선을 이렇게 화살표 모양을 못 넣죠. 그러면 대신에 부채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지웠어요. 요 모양이 있어요. 요거 다각형이라고 있어요. 다각형. 그 아까 호 그려놓은 거 말고 네. 다각형이라고 있어요. 얘는요,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그리시는 거야. 뛰면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누르면 아. 띠리리리리 그리는 거고, 마우스를 띄면 이제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직선. 재밌다. 이거 어떻게 그래서 여기 처음 시작점 있잖아요. 시작점에 갖다 대면 이제 도형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여기서 클릭 그럼 별이 되는 거지. 이거를 직접 내가 마우스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도 별이 되죠. 요 끝에 가야 돼요. 끝에 이렇게. 그럼 별이 됐잖아. 얘는 좀 직선으로 그린 거고 얘는 꼬불꼬불 그린 거고. 여기도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색깔을 넣을 수가 있다고. 마음대로 그려 넣을 수가 있죠. 자, 다각형이라는 거 그냥 마우스를 누르면 그려지는 거고, 이때 마우스를 띄면 이제 직선으로 가다가, 근데 이 직선을 갈 때요, 정확하게 수직, 수평 이런 걸 잘 못 그릴 때가 있잖아요. 이때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면은 15도씩 각도가 꺾여요. (15도씩) 15도씩 선이 그려져. 이렇게 15도씩. 쉬프트를 누르고 그리게 되면은요, 자 보세요. 직선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리면 이게 똑바로 수평이 안 되고 수직이 안 되잖아요. 쉬프트를 누르고 그리면 똑바로 수직, 수평, 수직 15도, 30도, 45도 이렇게 그려진다고. 아, 그러네요.
도형을 그릴 때 마우스로만 갖고 그릴 수도 있지만 정밀하게 그릴 때는 키보드가 같이 움직여지는데 쉬프트를 누르고 그리게 되면 15도 각도씩 움직인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곡선은 뭐냐면 곡선 보여드릴게요. 곡선은요, 세 번째가 곡선이잖아요. 두 번째 줄 세 번째가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를 하나 찍었어요. 이거는 누르고 가는 게 아니라 찍고 가는 거예요. 찍고 가는 거예요. 찍고. 다시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한번 찍고 여기서 한번 찍고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여기가 곡선이 되니까 직선이 아니라 약간 동글동글한 모양이 그려지는 거지. 출발점에다 갖다 대면 이어지는 거죠. 아까 여기 있던 다각형은 직접 이런 식으로 그리던, 아니면 클릭하고 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지만 이건 직선이잖아요. 얘는 내 마음대로 그린 거고, 이거는 약간 퍼졌잖아요. 동글동글하니 편하신 대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네모를 2개 그릴 거예요. 네모를 2개 그리고요, 원을 하나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아래줄에 보면 직선이 있고 곡선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마디점들이 보이는 애가 있죠. 마디점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여기 연결선이 9개인가 그런데 처음에 3개는 직선,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있는 4번째부터 6번째까지 3개는 꺾은 선, 7번째부터 9번째 3개는 곡선이에요. 그 중에서 처음 3개씩 묶었을 때 그 3개 중에서 첫 번째 거는 그냥 선만 있고 화살표가 없는 애고, 두 번째, 5번째, 8번째 같은 경우는 출발선은 없고 도착점에 화살표가 생기는 애고, 세 번째, 6번째, 9번째는 각각 화살표가 있는 건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거를 선택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되나요? 이렇게? 이어지나요? 네, 이어져요. 자, 이번에는요, 화살표가 양쪽에 있는 5번째 거를 가지고 이 도형, 여기 도형에다 놓고 이 도형에다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5번째. 또 다른 도형을 하나 그려서 넣어도 돼요. 여기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는 연결선이 9개가 있는데 3개가 그룹이에요. 처음에 3개는 직선이고, 두 번째 3개는 4, 5, 6번에 있는 거는 꺾은 선이고, 7, 8, 9는 뭐냐면 곡선이에요. 곡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면 그러네. 얘가 이렇게 꼬불꼬불 그려지는데, 얘를 움직이면 보세요. 얘를 움직이면 같이 가잖아. 곡선도 연결선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안 따라가면 연결을 못한 거야. 자, 보세요. 연결선을 만약에 모르고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네. 허공에다 그렸잖아. 허공에다가. 그러니까 얘는 따로 놀잖아 지금. 그때는 요거 마디 끝자리 있죠. 끝자리를 끌고 가서 이 도형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본드에 붙어. 어떻게 붙는다고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럼 노랗게 점이 생기는 게 조절 붙었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얘를 그릴 때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요 선에다 맞춰서 돼요. 이렇게. 여기는 떨어져 있잖아. 네. 그러니까 도형에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얘가 연결이 됐어. 이렇게 노란 점이 생기면서 그럼 연결 잘 된 거야. 그 선에다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란 프로그램에서는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파워포인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도형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마찬가지 여기도 연결선이 있어요. 연결선이 있다고 이렇게 선이 네. 직선 3개, 꺾은 선 3개, 곡선 3개. 그러면 직선을 가지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빨간 점이 나타나. 아, 예. 그 빨간 점이 아니라 여기다 찍으면 안 되고 빨간 점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도 빨간 점이 있잖아요. 네 개가 있잖아. 얘는 8개가 보이네. 8개. 어디로 갖다 찍을 거냐.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된 거야. 반드시 빨간 점이 돼야 돼. 빨간 점이 나타나요. 빨간 점에 갖다 놔야만이 움직이는 거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꺾은 선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얘하고 얘가 연결이 됐잖아요. 지금요. 그 다음에 곡선 같은 거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을 해버리면 얘가 연결이 됐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네네. 이렇게 점이 나타나거든. 빨간 점이 나타나서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데 그럼 움직여지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게 움직여지는데 한글은 그 점이 표시가 안 돼. 포인트가 표시가 안 돼서 저도 처음에 이거 헷갈릴 때는 헷갈렸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아니라 이 선에다 갖다 대고 선에 갖다 대고 이렇게 그리면 그려졌는데 얘는 안 맞았죠. 지금요. 안 맞았잖아. 지금 주로 어디다 맞추는 거냐면요, 중앙에다 맞추는 거야. 얘를 여기가 아니라 이 중앙 이 중앙. 얘도 여기가 아니라 이 중앙.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릴 때 여러분한테 대충 그린 것처럼 보였는데 이 중앙에다 이렇게 갖다 대고 움직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지금요. 여기서 일로 가는 거 보기 싫으니까 일로 가볼까. 이렇게. 그럼 노란 조절점이 생겼잖아요. 노란 조절점이. 그렇죠? 예, 선이 이렇게 보면 노란 점이 생겼어. 옛날 버전에서는 녹색 점이 생겼고.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귀층이 여기 살짝 여기에서 옮기는 방법은 없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여기는 노란 조절점이 맞았지만 여기는 노란 조절점이 안 맞았거든요. 그럼 얘는 움직이면 가는데 얘는 움직이면 얘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선을 선택해서 동서남북 귀층에 있는 데 가서 갖다 대야만이 노란 조절점이 생기면서 움직이면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지. 이게 연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형을 그릴 때 기승전결 할 때 화살표를 이렇게 넣어주면 좋은데 기승전결이 가로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도형을 움직이면 이 화살표를 따로 놀면, 옛날에 이렇게 안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네모 그렸죠. 그 다음에 네모 그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일로 연결해 줄 때 어떻게 했냐면 선을 그렸어요. 선. 이 선. 그 이제 선의 스타일에 가보면 화살표 모양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선이 그려지는 게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졌는데 얘가 일로 갔어. 그럼 얘가 따라가야 되잖아. 얘가 이렇게 따라가야 되잖아. 이렇게 안 따라가니까 속상한 거지. 그래서 연결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에서 일로 연결을 해버리자 이거죠.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자 이거야. 따로 가잖아요. 이거는 출발점은 점이 없고 도착점에 화살표가 있는 애야. 이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선도요. 어디 갔느냐. 이때 개체 선택을 눌러서 이렇게 하면 선이 선택되죠.
이렇게 하면 오른쪽 네모고 이렇게 하면 왼쪽 네모고 이렇게 하면 다 선택하면 다 선택되고 요렇게 하면 안에 있는 선만 선택이 되지. 그럼 선 스타일에 가서 화살표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선 스타일의 모양을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굵기도 좀 두껍게 할 수도 있고 이 도형 움직이면 따라가니까 그게 편할 때가 있거든요. 따로따로 그려놓으니까 불편한데 연결되니까 편할 때가 있단 말이야. 이제 파워포인트가 원래는 이제 파워포인트가 이걸 시초로 했었던 거예요. 이런 기능을. 근데 이제 한글 문서를 하다 보니까 여기도 이런 기능을 좀 넣어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런 기능을 이제 넣어 들어간 거죠. 자, 그 다음 얘는 그대로 두고요. 인터넷 한번 실행해 보세요. 난 요 아이콘 있잖아요. 요 아이콘 요거 아이콘. 이 아이콘을 난 구글 거 아이콘을 가져오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 복사하면 돼요. 이미지 복사를 하면 이미지가 복사가 됐으니까 여기 와서 컨트롤 V 붙여넣기만 하면 이렇게 이미지 복사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건 글자잖아요. 이거 글자야 이미지야? 이미지죠. 얘를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마우스로 얘를 이 그림을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따라다니잖아. 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건 글자잖아. 이거 글자. 얘는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끌고 가면 이렇게 그림이 따라가잖아. 이건 그림이거든요. 이런 그림을 내가 가져오고 싶은 거야. 이런 그림을. 그럼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복사 그러면 이미지 복사. 네. 요 이미지를 복사했다는 거지. 어딘가에 복사하기 붙여넣기처럼 클립보드라는 곳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면 원본 형식으로 텍스트 형식으로 붙으면 잘 안 붙더라고요. 그냥 붙는 경우도 있지만 원본으로 붙이면 이렇게 붙어요. 구글이. 붙이기에서 아, 그래요? 안 붙어요. 아예 안 되네. 네. 붙이기에서 아예 선택이 안 되는데요? 아니 여기서 오른쪽 누르면 이미지 복사가 떴죠? 네네. 이미지 복사 누르면 저쪽에 가서 붙여넣기를 하시라고. 붙여넣기 하시면 네. 원본으로 붙일래? 글자 형식으로 붙일래라고 하는데 원본으로 붙여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죠.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있는 요 로고를 가져오고 싶은데 아까 저는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 복사 눌러서 가져왔단 말이야. 네.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게 안 되는 집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를 오른쪽 눌러서 복사하는 게 아니라 한글 2016에 새로 나온 기능이 스크린샷이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서 여기 인터넷 창이잖아요. 인터넷 창. 넣기를 누르면 그 인터넷 창에는 이 전체 화면 있잖아. 전체 화면. 그게 그대로 들어온 거고 보기 싫지. 네. 그러니까는 나는 이 중에서 일부만 잘라올 거야. 그게 화면 캡처거든요. 그 화면 캡처를 눌러서 그럼 이제 고르라고 하는 거지. 얘가 필요한 건지 여기가 필요한 건지. 그럼 나는 요만큼만 필요하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스크린샷 기능이 없으면 이 윈도우 안에 보조 프로그램 중에 캡처 도구라고 있어요. 캡처 도구라고 있어. 캡처 도구. 가위문. 예, 보조 프로그램에 가시면 캡처 도구라고 해서 예, 가위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애가 있어요. 윈도우 10은 당연히 있는 거고. 찾으셨어요? 캡처 도구? 네네네. 얘를 실행해 놔. 그리고 이제 얘를 실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글을 띄워놓고 나서 했잖아요. 네. 그럼 얘가 먼저 작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새로 만들기 나올 때 이렇게 뿌옇게 보이면요. 그냥 ESC 누르면 취소를 누르면 얘는 그대로 있거든. 그럼 이제 한글 여기 예. 인터넷 창 캡처하고 싶은 창을 열어놓고
밑에 캡처 도구는 내려져 있으니까 이제 여기 와서 캡처를 하면 되지. 이제 새로 만들기 눌러서 새로만 이만큼 캡처를 하겠다. 이렇게 얘를 복사해야죠. 이 캡처 된 거니까 편집에 가서 복사하고 이제 한글 문서에 가서 붙여넣기를 누르면 이게 들어오는 거지. 다시 볼게요. 얘를 먼저 실행하셔요. 얘를 먼저 실행하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뿌옇게 보이거든. 이렇게 난 여기를 캡처할 게 아니거든. 인터넷을 캡처하려고 봤는데 한글 문서가 작동됐으니까 취소를 누르고 다시 인터넷을 열어서 내 캡처하고 싶은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얘를 펼쳐놓고 캡처 도구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띄워놓고 나서 여기 이제 밑에 있었으니까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새로요. 예. 새로 만들기를 눌러가지고 새로 만들기. 그럼 뿌얘지잖아요. 네, 뿌해져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열십자가 요 그림을 가지고 마우스 포인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캡처하고 싶은 데를 캡처하는 거야. 이렇게. 네. 그럼 얘가 이제 캡처가 됐는데 얘를 글로 가져가려니까 네. 얘를 저장해서 두고두고 쓸 거냐? 아니면 그냥 임시방편으로 얘를 편집해 가서 복사해 놓고 여기 와서 붙이기 누르면 들어올 거 아니냐 이거죠. 네. 네? 어떻게 다시 한 번만요. 그러니까 이 캡처 도구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캡처했냐면 키보드 명령을 걸어서 캡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캡처되는 영역이 얘를 캡처하면 얘가 다 캡처가 되는 거지 여기만 따로 캡처되는 게 아니거든. 예. 그게 프린트 스크린 키예요. 우리 키보드 보시면 F12번 오른쪽에 보세요. F12번 오른쪽에 거기 프린트 스크린 키라고 있죠. 네. 얘를 누르잖아요. 얘를 누르면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이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이 화면이 복사가 됐어요. 어디에? 클립보드라는 거. 우리 블럭 잡아서 복사한 것처럼 얘도 복사가 된 거야. 그럼 이제 한글 프로그램에 가서 컨트롤 V를 누르면 붙여질 거 아닙니까? 네. 이대로 붙었잖아. 이렇게. 그러면 잘라야지. 내가 원하는만 두고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밑에도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영역만 두고 나머지 잘라야지. 이렇게. 자르기가 어디 있어요? 도구에서. 자기 안에 여기 이 도형을 선택하면 그림을 선택하면 여기 자르기라는 메뉴가 있거든. 아 예. 예, 그래서 얘를 잘라서 쓰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뭐냐면 윈도우 이전에는 내가 막 게임을 하다가 내가 뭐 문서를 작성하다가 요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화면이 프린터로 쫙 찍혀 나왔어요. 프린트 스크린이잖아. 화면을 인쇄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윈도우 모드로 넘어가 가지고 초기에는 그냥 인쇄가 됐는데 명령을 바꿨어. 그냥 복사하자. 이 화면을 어딘가에 복사해 놓자. 우리가 이제 블럭 잡아서 복사. 그럼 저쪽에 붙여넣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붙여넣기가 되게끔 하는 거지. 초기에는 PRT SC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하는 거. 얘를 이용해서 이게 이제 뭐냐면 화면 캡처하는 거. 화면 캡처. 그래서 이제 캡처가 되면은 클립보드라는 곳에 복사가 돼요. 우리가 블럭 잡아서 복사하듯이 복사가 되는데 그 블럭 잡아서 복사하면 클립보드라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글 화면에 와서 뭐 하면 돼? 붙이기, 다른 말로 이제 붙여넣기라고 하는 걸 해주면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잘라내기. 여기 보면 자르기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야지.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자른다는 기능을 뭐라 그래요? 크롭이라 그래. 크롭. 우리 가위 갖고 이렇게 잘라버리고 자대고 칼로 짝짝 잘라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크롭 기능이라 그래. 크롭 기능.
예. 이거를 크롭 기능이라고 해요. 크롭 기능. 우리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어. 친한 친구랑 같이 사진 찍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싸워서 헤어졌어. 그러면 앨범 속에서 사진 잘라버리잖아. 이 크롭이야, 크롭. 그런데 이게 보기에 초기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윈도우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제 아까 우리 시작 버튼 누르면 이 안에 보조 프로그램 기능 안에 캡처 도구라는 걸 넣어놨죠. 캡처 도구를 사용한다. 이거는 이제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캡처 기능은 화면에 보이는 것만 가능한 거예요. 화면을 벗어난 애는 안 돼. 화면에 벗어나는 애들은 안 돼. 화면에 벗어난 것도 캡처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이버 하면 네이버 위에서 아래까지 쫙 다 캡처하고 싶잖아. 그럴 때는 윈도우에서는 안 되고.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네이버라는 사이트로 가잖아요. 네이버가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네이버에 가면 요거 웨일이라고, 네이버 웨일이 뭐냐면 고래예요, 고래. 이게 브라우저거든. 여기 안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한번 깔아 볼게요, 제가요. 네이버 웨일을 다운로드해. 저도 이거 써요. 되게 편한 기능이 많아. 네이버를 위한 기능이야. 네이버를 위한 기능. 우리가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 놓잖아요. 여기다 이걸 이용해서 네이버에 로그인하면 여기서 메모 기능도 볼 수 있고 뭐도 볼 수 있고 다 바로바로 작동이 돼요. 그 네이버 웨일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하셔야 돼. 우리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는 것처럼 얘도 별도의 브라우저인데 얘를 설치하셔야 돼. 뭐 보여드릴게요. 평상시에는 잘 안 쓰는데 몇 가지 편리한 기능이 있어서 쓰는 거지. 크롬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아. 크롬 브라우저가 제일 좋은데 자, 여기 상단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에 있는 화면 위에서 아래 보면 이만큼 있잖아요. 지금요. 여기 보면 캡처하는 기능이 있어요. 캡처 카메라 기능. 직접 지정을 누르면 내가 요만큼 캡처할 수가 있어. 요렇게. 그럼 얘를 복사해서 얘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서 색깔을 꾸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를 복사를 눌러서 문서에 와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 누르면 이게 들어온 거야. 다시 보세요. 제가 여기를 캡처할 거야. 카메라를 이용해서 직접 지정 눌러가지고 요렇게 캡처할 거라고. 요렇게 로그인 화면까지 요렇게. 그리고 화면 밑에 보면 복사라고 있잖아요. 복사. 얘 눌러서 한글 문서에 와가지고 붙여넣기를 누르면 딱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직접 지정하는 복사고요. 이번에는 영역을 지정해 볼게요. 영역을 누르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요. 요 영역 검색하는 기능 여기도 영역인가 봐. 홈페이지를 만들 때 얘를 한 영역으로 설정해 놨나 봐요. 여기도 한 영역이고 여기도 한 영역이고 이거는 이제 광고창에 나오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한 영역이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얘가 복사가 된 거지. 자, 또 다시 볼게요. 이번에는요. 여기 있는 것까지 다 하려면 전체 페이지. 그럼 한글 문서 위에서 아래까지 다 복사가 캡처가 됐잖아요.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있는 기사거리를 누가 썼어. 여기 있는 여기 예를 들어서 부동산 뉴스라든지 이게 들어갔는데 부동산 뉴스가 지금 여기서 또 이만큼 화면을 벗어났잖아요. 화면을 벗어났잖아. 이거 다 내가 갖고 싶거든. 그럼 캡처할 때 전체 페이지를 누르면 이게 전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화면을 벗어난 애도.
여기 보면 블로그 가보면 이 블로그에 여기 글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길잖아요. 지금 이렇게 길잖아. 이만큼 길단 말이야. 이렇게 이거를 내가 캡처하고 싶어. 그러면 전체 페이지 누르면 어우 되게 길죠? 캡처가 된 거야. 그런데 이렇게 캡처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저작권이 있는 거잖아. 이거는요. 블로그는 개인 블로그니까 이거를 내가 보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헌법에서 보장을 하지만 이걸 어디다 퍼다 날려면 큰일 나. 저작권법에. 내가 보려고 캡처하는 거지. 퍼다 나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있어서 캡처 하나만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이 웨일 브라우저라는 거를 사용하기도 해요. 이거는 웨일은 해가지고 이제 뭐 회의하는 것도 있어요. 화상회의, 줌 이런 거 있잖아. 네. 화상회의 할 수가 있어요. 무료야. 줌도 1대1은 무료인데 2명이 넘어가면 40분간 무료고, 줌이 1대1 같으면 하루 종일도 할 수가 있는데 2명이 넘어가면 초과가 돼서 3명 이상이 되면 돈을 내야 돼요. 물론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는 줌 회원권을 구매해서 1년치를 구매했기 때문에 뭐 인원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의를 로그인 해놓으면 되지. 요 기능은 이제 새로 생긴 거예요. 예전에 없다가. 요거는 뭐야? 화면을 둘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 안 해도 되고.